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필름 기술자 성장 가이드 이문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기공에 관하여 다루어 볼 텐데요. 이쯤 되면 우리가 현실에 대한 직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다소 담겨 있으니 참고하여 영상 시청해 주세요. 이번 중기공 시리즈에도 필승 성장 전략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해서 빠른 성장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중기공 정도 되면은 현장에서 이제 필름 붙이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제 그간의 조공으로서의 인고의 시간에 있어서 본격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랄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조공들 앞에서 어깨에 이제 뽕도 좀 놓고 주름도 또 잡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처음 그 배우려는 마음 지금이야말로 계속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배울 것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배움에도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잘 성장한 분들은 한 경력 2년 정도면은 웬만한 작업들은 뭐 기공 못지않게 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안에도 좀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3년에서 5년이 지나도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버벅거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열정과 환경에 좀 비례한다고 보고요. 이제 페이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제 다른 팀들 기준으로도 대략 한 14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이 정도로 좀 웃돌고 있고요.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메인인데 중기공 정도 됐을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모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중기공 자꾸 하는데 중기공이라는 그 명칭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그냥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기술을 배우려는 자 조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기술자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입문 단계에서 기술자까지 그 가는 과정이 너무 멀고 길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까마득한 거죠. 그리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기공 못지않게 뭐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조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민망하니까 중간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페이도 너무 낮고 나만 너무 굳은 일만 하는 것 같고 일을 배우는 건지 나를 부려먹는 건지 이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기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때만 꿈꾸고 오매불망 레벨업만을 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페이 한 18만원 정도 받는 중기공 정도가 되잖아요. 이제 슬슬 배도 부르고 등도 좀 따셔집니다. 입문 때처럼 어떻게 해서든 더 배우고 싶어서 막 바닥바닥 더 남아서 하고 더 희생하고 그럴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열정들이 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출근 8시 퇴근 5시 딱딱 정해져 있죠. 누가 뭐 큰 터치도 없고 뭐 야근 강요도 없습니다. 이제 좀 잘 배워서 잘 성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공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막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배운 것은 다 배운 것 같고 이제 경력만 조금 더 채우고 이제 시간만 좀 흐르면은 내 페이만 이제 좀 빨리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또 페이가 1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직 기술자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25일 일하면 한 달에 한 450만원을 벌어가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마음이 좀 뭉글뭉글해지고 사실 큰 욕심은 좀 없어질 겁니다. 그간 함께 해온 팀장이 나를 꼭 부르지 않아도 이제 이곳저곳에서 좀 도와달라고 연락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러브콜들이 막 오면은 나는 이제 좀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잔뜩 취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뭐 5년이 지나도 중기공에서 기공으로 올라가는 그 페이 있죠. 그것은 아무도 올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내 몸값을 올리지 않는다면은 누가 먼저 나서서 나를 그렇게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오야지가 또는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나를 진짜 기공까지 키웠다 기공 페이까지 진짜 순수 다 올려줬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한 팀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미 기공급을 넘어서고 경력이 충분히 쌓여도 이제 팀장들은 내가 너에게 안정적인 일감을 계속 주니 너의 페이는 현재로 그냥 동결을 하자 이런 쇼부를 거의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거의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그 팀장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팀장도 타산이 맞아야 하며 내가 사람을 이렇게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 내 역량에 이미 좀 한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순응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좀 교차하겠죠. 이제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제 좀 더 성장해봐야겠다 내일도 한번 해봐야지 준비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막막하고 귀찮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근데 현재 좀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옛날보다 좀 좋아졌잖아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워라벨 만세 여기에 이제 합리화되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되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이 날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그 뒤만 보고 졸졸 따라가다 보면은 예전에 불만족스러웠던 삶 공허하고 무료했던 삶 그거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못 사는 거다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 모든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좀 불쾌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열정적이지 않으면은 좀 비판하는 뉘앙스 저는 좀 이제 그런 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일의 개념은 이제 일용직이거나 자영업입니다. 우리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블루 칼라입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 다닐 때처럼 탄탄한 복리후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 2년 정도 했으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것이지만 내 노동력은 내 몸 하나이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일을 할 수 없고요.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요.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겨봐요. 때로는 일하기 싫은 날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 할 때처럼 사람에 치여서 똑같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체력적 부담이 비교적 적을 것 같다며 연로한 나이가 돼서도 시험시험 용돈벌이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부정적인 면을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이런 사실들 듣고서 겁먹고 하지 말라, 관둬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바짝 차려서 일용직도 자영업도 아닌 진짜 내 길을 좀 개척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보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과 다르게 꽃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들은 잘 배워서 안정적으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2, 3년 동안 필름도 제대로 못 붙여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경력을 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또는 많이 붙여봐도 여태까지 계속 거칠게 배워오고 잘못된 습관 투성이들의 여태 필름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질도 너무 거칠어서 다 까먹거나 아니면 다 남아있거나 아니 쓰라도 제대로 못 치면 되겠습니까? 밑작업 싫다고 맨날 깨부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대충 하다 보니까 여태 밑작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공이라고도 하고 다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기공이 돼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현장에 가면 사고만 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핵폭탄이라고 부릅니다. 핵폭탄. 6개월을 해도 1년을 해도 뼈대와 기반이 탄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10년 20년 그 경력 운운하며 말도 안 되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뼈대가 탄탄하신 분들이 똑같이 5년의 시간이 지나고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같은 시간이라도 시간의 밀도가 다릅니다. 밀도가. 그리고 필름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많은 반복 경험이 더해지면 결국 자연스레 속도도 붙거든요. 손댈 곳 없이 꼼꼼하게 시공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처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시공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그게 진짜 기술자 아닐까요? 빨리 하는 대신 원자폭탄은 그냥 한 방 맞은 것 마냥 현장이 쑥대밭돼 있으면은 그건 빠른 게 아닙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만 쳐야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걸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기공이나 중기공이나 다양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만히만 있으면 기공에서 중기공까지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조공에서 중기공까지는 알아서 누군가가 올려주고 챙겨주고 당겨주고 할 수 있지만 중기공부터 기공까지는 스스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신이 이제 스스로 페이를 올릴 때 있잖아요. 저 이제 몇 월부터 얼마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막 스스로 좀 뻘쭘하고 쭈뼛쭈뼛하면은 스스로도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당당하다 그러면은 그때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임금 인상을 주변에서 이제 인정해주면은 일감은 그대로 비슷한데 당신의 생활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당구 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당구 치기 전에 나는 꽉 찬 200이다 나는 물 200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옥신각신 하는데 지역별로 어디는 엄청 짠담하고 어디는 좀 물담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참 당구 칠 때 정말 당구장에서 살았을 때 그때는 제가 꽉 찬 150이라고 하고 다녔는데 스스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지역을 가도 어설픈 200담아 250담아는 다 잡고 다녔습니다. 실력에 있어 기준 미달인 사람들이 이 자존심에 자신의 가치를 뻥튀기 위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에 다 뽀록 나는 거죠. 기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기본이 탄탄한 중기공보다 못하는 가짜 기공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기공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중기공에서 이제 레벨업을 했을 때 꼭 기공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고 직접 꽃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걷는 그 꽃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갈 나만의 꽃길을 직접 만드시길 바랍니다. 꼭 기공이 돼야만 팀장으로든 이 오너로서의 그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조공이든 중기공이든 지금 당장 오너로서의 경력을 쌓으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중기공이 기공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고 성공적인 독립을 위한 저만의 필승 전략들을 가득 담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뚱이었습니다. 행필! 근데 150담아가 250담아, 200담아 다 잡고 다녔다고 하면 나 사기담아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